자, 이번 시간에는 12쪽 색채인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번에 올렸던 영상이 좀 이상했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처음부터 다시 할 겁니다. 어, 읽어보겠습니다. 이번엔 알록달록한 이야기를 해보자.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빛은 파동의 성질, 그죠? 전자기파, 그리고 입자의 성질도 갖고 있다. 파동의 성질로서 다시 보자면 파동은 파장과 진동수에 따라 그 영역과 종류가 다르다. 파장의 범위는 분류 방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380나노에서 770나노미터의 파장 영역, 진동수로 말하자면 769에서 384Hz 그 영역에서 이다라고 돼 있는데 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가시광선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게 지금 가시광선이 그렇다. 가시광선이 그렇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제 가시광선 내에서는 파장에 따라 성질의 변화가 사람이 보는 각각의 색깔로 나타나며 빨간색부터 보라색으로 갈수록 파장이 짧아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시광선은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면 가시광선이 380에서 770나노미터 정도 영역에 있어요. 그러면 걔네들이 이제 파장이 각각 다름이 어떻게 느껴지냐면 우리한테 그것이 색깔로 느껴진다 이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한 380나노미터 근처쯤 되는 게 빨간색인가 봐요. 아, 빨간색이 아니라 보라색 쪽인가 봐요. 그리고 770나노 긴 거는 이제 빨간색 파장이 그렇게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단색광인 경우 700에서 610나노 그런 건 이제 우리가 빨간색이라고 느끼고요. 610에서 590은 주황, 그보다 짧으면 노랑, 그보다 짧으면 초록, 그보다 짧으면 파랑, 그보다 짧으면 보라색으로 우리가 보인다 이런 거죠. 빨강보다 파장이 긴 빛은 볼 수 없어요. 왜? 적외선이 되니까. 그리고 보라보다 파장이 짧으면 또 볼 수 없어요. 왜? 그건 자외선이라서. 우리 눈이 볼 수 있는 영역이 딱 거기까지인 거죠. 대기를 통해서 지상에 도달하는 태양빛의 양은 가시광선 영역이 가장 많다. 사람의 눈의 감도가 이 부분에서 가장 높게 진화한 것도 그 때문이라고 한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태양빛이 대기를 뚫고 들어오잖아요. 그때 여러 가지 빛들이 또 산란이 됩니다. 근데 가시광선이 굉장히 많이 들어온대요. 우리 이렇게 지구로. 그래서 사람 눈이 가시광선 영역에서 가장 진화가 되어 있다라고 말을 하는 입장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뭐 그런 거고. 그럼 이제 붉은색 광, 푸른색 광이라고 하는 단색 광들은 모두 사람이 볼 때 느껴지는 색을 기준으로 말하는 것이지 실제 그 빛들은 그냥 파장이 다른 빛일 뿐이다. 아까 말했듯이 붉은색은 한 380, 그 다음에 푸른색 쪽, 보라색 쪽은 한 700 얼마? 이런 이제 파장의 차이인 것인 녀석들일 뿐이지 우리가 그냥 눈으로 봐서 색이 붉은색, 푸른색이라서 그렇게 빨간색 빛, 파란색 빛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백색광이라는 빛이 있다. 햇빛, 형광등빛, 백열등빛 등 보통 A4용지, 흰 종이에 비춰봤을 때 종이가 진짜 흰색으로 보이게 하는 빛을 우린 백색광이라고 합니다. 백색광. 그런데 백색광의 경우는 단색광이 아니다. 자, 단색광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한 가지 파장으로만 되어 있는 그런 빛들을 말해요. 그런 걸 우리는 단색광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파장의 빛, 즉 빨간색 빛으로만 되어 있는 빛, 이런 걸 단색광이라고 해요. 혹은 뭐 파란색으로만 되어 있는 빛, 이런 식으로 파란색으로만 되어 있는 빛, 파장이 짧은. 내가 일부러 색깔도 좀 다르게 표현했죠. 그런데 자, 백색광의 경우는 단색광이 아니랍니다. 즉 백색광이라는 것은 우리가 봤을 때만 흰색이지 보이는 빛, 흰색으로 보이는 빛이지 실제는 여러 파장의 단색광이 단체로 같이 진행하는 빛 뭉치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백색광을 프리즘에 통과시키면 각각 단색광이 갈라져서 나누어지는 현상을 볼 수 있다. 이것을 빛의 분산이라고 한다. 우리가 이제 백색광이라는 빛이 있대요. 걔는 어떤 색의 어떤 하나의 그 종류의 파장으로만 되어 있는 빛이 아니라
여러 개가 같이 섞여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애도 같이 오고 있고, 이런 애도 같이 오고 있고, 이런 애도 같이 오고 있고, 예, 이런 식으로 이런 애도 같이 오고 있고, 이런 애도 같이 오고 있고. 그러니까 빈 뭉치, 여러 종류의 파장이 빈 뭉치로 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오는 것을 우리 눈으로 봤을 땐 흰색으로 보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이름이 백색광인데, 백색광은 그러나 단색광이 아닌 거죠. 단색광. 그 증거로 햇빛을 프리즘에다가 분산을 시키면 저렇게 빨주노초 파남보로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런 거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 프리즘을 이렇게 갖다 놓으면 햇빛이 비치는데 이렇게 굴절을 합니다. 이 라인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굴절을 하죠. 거기에 딱 종이를 놔두면 그죠? 이 라인이 가는 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흰 종이에 딱 보면 색깔이 짝짝짝짝짝 갈라지죠. 예. 그러니까 우리 눈은 흰색이었는데 이거 흰색이었는데 갈라 보니까 짝짝짝 색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죠? 이런 것을 빛의 분산이라고 하는데 이 빛의 분산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실제로 백색광 속에 이렇게 다양한 파장의 빛이 함께 오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파장에 따라서 빛은 굴절하는 각이 다르기 때문에 프리즘을 통과할 때 굴절을 더 많이 하는 애랑 적게 하는 애가 이렇게 갈라졌던 거예요. 대개는 파장이 짧을수록 굴절을 좀 크게 합니다. 그래서 파장이 누가 짧습니까? 보라색이 짧죠. 그래서 보라색이 많이 꺾였네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갈라지는 이걸 빛의 분산이라고 합니다. 뭐 어쨌든 간에 백색광을 프리즘에 통과시켜 굴절시키면 여러 파장의 빛이 나눠져 무지개색으로 분리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늘에서 무지개를 보는 이유가 태양빛이 오는데 비가 오고 난 갯날 물방울이 하늘에 좀 있잖아요. 그 물방울이 프리즘 역할을 해서 그죠? 태양빛을 백색광을 진짜 빨주노초 파남보로 쫙 다시 갈라서 우리 눈에 보이게끔 하는 것이죠. 예. 어쨌든 백색광은 단색광이 아닙니다. 자, 눈치챘겠지만 사람은 백색광 속에 여러 다른 단색광을 보지 못한다. 왜? 흰색으로 보이니까 그냥 한 가지 그죠? 사람의 눈과 뇌는 한 번에 같이 들어오는 여러 빛을 구분하지 못하고 한 가지 색으로 이라고 처리해버리기 때문이다. 그런 면을 이용하여 몇 가지의 단색광으로 사람에게 다양한 색을 느끼게 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을 빛의 합성이라고 한다. 자, 그러니까 아까 백색광에 의해서 봤듯이 우리가 눈에서 흰색으로 보이는 그거 있잖아요. 흰색으로 보이는 거. 여러분들 주변을 보세요. 눈에 흰색으로 보이는 것들 있죠. 우리 눈에 흰색으로 보이는 것들은 그쪽에서 흰색 빛이라는 게 오는 게 아닌 거예요. 세상에 흰색 빛이라는 건 없대요. 그러니까 흰색이라는 딱 단일 빛이라는 건 없고 아까 봤듯이 여러 파장의 가시광선들이 함께 뭉탱이로 눈에 들어오면 그게 흰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보이는 주변의 흰색이라는 것들은 전부 다 여러 단색광들이 섞여 내 눈에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빛들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파장의 빛을 이용해서 여러 색을 구현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빛의 합성이라고 한다고 했죠. 왜냐? 우리 눈에는 여러 가지 색의 빛이 눈에 들어와도 한 가지로만 느끼기 때문이죠. 자, 여기 적혀있습니다. 빨간색 단색광, 초록색 단색광, 파란색 단색광을 우리는 빛의 삼원색이라고 부릅니다. 빛의 삼원색. 빨간색 단색광과 초록색 단색광, 파란색 단색광을 즉 RGB 얘를 빛의 삼원색이라고 부르는데요. 저 세 빛을 빛의 삼원색이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 눈에 색을 감지하는 세포가 세 종류가 있는데 그 세포가 각각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에 가장 민감하기 때문이다. 빨간색 단색광이 눈에 들어오면 우리 뇌는 빨간색으로 인식하고 초록색 단색광이 눈에 들어오면 우리 뇌는 초록색으로 인식을 하는 거죠. 그렇죠? 파란색 단색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색이 둘씩 혹은 셋씩 들어오면 그게 다르게 보인다는 거죠. 자, 말하자면 다시 우리 눈에는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이라고 하는데 약간 보라색 쪽의 파란색입니다. 그런 색깔에 가장 잘 반응하는 세포가 눈에 있대요. 그렇게 세 종류가. 그래서 빨간색 들어오면 빨간색을 감지하는 세포가 흥분해서
빨간색으로 내가 느끼고, 초록색 빛이 들어오면 초록색에서 가장 잘 반응하는 세포가 잘 반응해서 그렇게 느낀다는 거죠, 우리 뇌가. 그런데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세포가 세 종류가 있어요.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을 제일 잘 느끼는 세포가 각각 있다면 우리 눈에 노란색은 왜 보이고 갈색은 왜 보이고, 그죠? 눈에 주변에 한번 보세요. 분홍색은 왜 보이는 겁니까? 그죠? 그게 이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빨간색 단색광과 초록색 단색광이 눈에 들어오면 노란색으로 느낀다는 의미고, 셋 다 눈에 들어오면 흰색으로 느낀다. 이러한 논리를 간단하게 묘사해 보면이라고 있는데, 이렇답니다. 우리 눈에 빨간색이 들어오면 뭘로 보일까요? 빨간색으로 보입니다. 초록색이 눈에 들어오면 초록색으로 보이고, 파란색 빛이 들어오면 파란색으로 보일 거예요. 그런데 빨간색 빛과 초록색 빛이 같이 눈에 들어오면 노란색으로 보인대요, 그게. 그리고 초록색 빛과 파란색 빛이 같이 눈에 들어오면 청록색이라는 걸로 보인대요. 빨간색 빛과 파란색 빛이 눈에 들어오면 자홍색이라고 보이고요. 셋 다 들어오면 흰색으로 보이게 된답니다. 우리 눈이 그렇대요. 여기서 이유는 좀 이따 얘기하고, 청록색이라는 녀석, 이거 청록색이라는 녀석은 사실 영어로는 시안이라고 부릅니다. 약간 하늘색 빛 같은 느낌이죠, 그죠? 요걸 청록색이랍니다. 그 다음에 자홍색이라는 녀석은 마젠타라고 부르는데요. 마젠타, 약간 핫핑크죠? 네, 이걸 자홍색이랍니다. 이렇게 우리 눈으로 보인대요. 요 간단하게 묘사한 건 밑에서 보시면 되고요. 청록색을 시안이라고 하고 자홍색을 마젠타라고 한다. 그렇다면 이것의 답은 무엇일까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 눈에 빨간색, 초록색 들어오면 옐로우로 보이고, 초록색, 파란색이 들어오면 시안, 청록색으로 보이고, 빨간, 파랑 들어오면 마젠타, 자홍색으로 보인다라는 건데, 셋 다 들어오면 화이트로 보이고요. 그럼 이거는 정답이 뭘까 이겁니다. 우리는 흰색을 0으로 취급하면 됩니다. 화이트가 되면 이게 0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요. 그러면 R, B, G 이거 합치면 화이트죠. 그럼 0. 그 다음에 R, B 합치면 뭡니까? 마젠타죠. 0 더하기 마젠타는 마젠타가 되는 거죠. 우리 눈에는 자홍색으로 보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 이거는 크게 중요하진 않고요. 자, 이러한 방식으로 빛의 삼원색을 합성할 수 있다. 여기서 흔한 오해가 있습니다. 자, 흔한 오해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래서 착각하지 마세요. 뭘 착각하지 말냐면, 지금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노란색 있죠. 그 노란색이 파란색 빛, 빨간색 빛과 녹색 빛이 내 눈에 들어와서 저게 노랗게 보이는 거야 라고만 단정 지으면 안 된다고요. 왜냐면 노란색 단색광이라는 것은 원래 따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녀석이 존재한다고요, 원래. 그리고 이런 녀석과 이런 녀석이 함께 올 때도 있는 거고요. 우리 눈은 둘 다, 눈을 그려볼게요. 우리 눈은 둘 다, 노란색이다 라고 느끼고, 이것도 노란색이다 라고 느낀다고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간색 단색광과 초록색 단색광을 섞어야지 노란색으로 보이는 줄만 아는 사람들이 꽤 있다. 즉, 노란색 단색광이 들어와도 노란색으로 보이고, 빨간색 단색광과 초록색 단색광이 눈에 들어와도 노란색으로 똑같이 보인다는 것이다. 사람이 단지 그 둘을 구별하지 못할 뿐이다. 흰색, 즉 백색광을 제외한 웬만한 색은 그 색에 해당하는 단색광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노란색은 노란색 단색광이 원래 따로 있는 거예요. 근데 빨간색과 초록색이 눈에 들어오면 노란색으로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백색광, 아까 여러 빛이 섞여 있는 거 말이에요. 그거를 제외하고는 웬만한 색은 다 그 해당하는 단색광이 존재한대요. 쌤이 조사를 좀 했는데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들, 요런 부분들, 요런 부분들, 요 부분들, 요런 색깔들 있죠. 요런 색깔들은 다 단색광이 존재합니다. 근데 이런 색깔들 있죠.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색깔들은 다 합성으로만 가능합니다. 합성. 그러니까 눈에 두 개 이상이 들어와야지만 이렇게 보인다고요. 약간 이 정도로 내려갈까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색깔들은 이런 색깔들은 단색광이 다 존재하는데 이런 애들은 다 단색광이 존재하는데 요 가운데 이런 부분들 있죠, 그죠? 이런 부분 애들은 다 합성을 통해서만 느껴지는 색이래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눈에 이 색깔 있잖아요. 이 색깔은 지금 실제로 저런 색깔의 빛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색깔은 여러분들 눈에 지금 두 가지 이상의 색이 들어와서 보이는 것이다, 이런 얘기인 거죠. 물론 지금 노트북 화면이나 혹은 여러분들 휴대폰 화면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다 합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색깔로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우리가 주변에 보는 색깔들은 이런 색의 단색광이 존재한다는 거죠. 근데 이런 색의 단색광은 존재하지 않는답니다. 자, 계속 이어서 보면요. 그렇다면 우리 눈은 왜 한꺼번에 들어오는 빛들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일까? 우리 눈에는 카메라의 필름 같은 망막이 있다. 망막에는 빛을 감지하는 세포가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명암을 감지하는 명암을 감지하는 막대 세포, 그리고 색을 감지하는 원뿔 세포가 있다. 막대 세포는 밝고 어두운 정도를 구별하는 세포로서 어두운 곳에서 민감하게 활동한다. 그래서 우리가 밝은 곳에서는 잘 반응하지 않는다. 그게 원뿔 세포가 색을 구분하는 세포로서 어두울 때는 잘 반응하지 않고 밝은 곳에서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래서 우리가 어두운 방 안에서 물체의 실루엣은 볼 수 있어도 색깔은 보이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들 기억해 보세요. 잘 때 불 끄잖아요. 눈 감고 자죠. 근데 잠이 안 오면 눈 가끔 떠볼 때 있잖아요. 그럼 눈을 가끔 떠보면 불 꺼져 있는 내 방의 물건들 대충 보이죠. 그런데 색깔은 안 보이죠. 그게 이제 내 눈에 막대 세포만 잘 활동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게 원뿔 세포는 밝을 때만 활동하거든요. 그래서 색깔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한번 실험해 보세요, 오늘 집에서. 근데 우리는 그 중에서 원뿔 세포에 더 주목을 하자. 원뿔 세포는 또 세 종류로 나뉩니다. 적원뿔 세포, 녹원뿔 세포, 청원뿔 세포. R 원뿔 세포, G 원뿔 세포, 요거 B죠, B 원뿔 세포. 라고 지칭하기도 한다. 이름에 걸맞게 각 원뿔 세포가 가장 잘 반응하는 파장의 빛의 세 개의 이름을 따서 붙인 것이다. 그러니까 적원뿔 세포는 붉은 계열, 특히 주황에서 노랑 사이에서 가장 잘 반응한다라는 것이고, 녹원뿔 세포, 녹색 주변에서 가장 잘 반응한다. 청원뿔 세포, 청색, 그러니까 보라색, 남색, 파란색 그쪽에서 제일 반응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프 한번 보세요. 적은뿔 세포 보세요. 적은뿔 세포는 여기 보면 파장 중에서 550에서 600 사이에서 가장 잘 반응한다라고 그래프가 돼 있죠. 그 색깔이 이런 색깔입니다. 아니, 이름은 적은뿔 세포라면서 왜 반응은 이런 색깔에서 제일 많이 반응하지? 싶잖아요. 그냥 전통적으로 이름이 붙여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적이라고. 그 다음에 녹은뿔 세포 보세요. 녹은뿔 세포를 보면은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면 한 이런 부분, 약간 연두빛 혹은 초록색빛, 그런 데에서 가장 잘 반응하는 녀석이고요. 그 다음에 청원뿔 세포는 이런 느낌, 약간 보라에 가깝죠, 그죠? 이런 데서 가장 잘 반응하는 원뿔 세포입니다. 근데 특징적인 걸 보세요. 적원뿔 세포는 딱 적색만 반응합니까? 아니죠. 녹원뿔 세포는 녹색만 반응합니까? 아니죠. 지금 보면 그 정도의 차이가 있다일 뿐이지 반응은 다 조금씩 하긴 하는 거죠. 정도가 누가 더 크고 작다 이런 것만 있는 것 뿐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왜 우리가 이렇게 많은 색을 느낄 수 있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저 위의 그래프의 위치나 감도는 다를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위와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데, 잘 보면 알겠지만 녹원뿔 세포라고 해서 녹색만 감지한다는 뜻이 아니라 녹색 부분에서 가장 반응이 좋다는 것이고, 다른 파장의 빛에도 어느 정도 반응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이한 점은 적원뿔 세포는 정확히 적색, 즉 빨간색에서 반응 정도가 가장 크지 않은데 도 불구하고 적원뿔 세포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다는 것이다. 그냥 전통적으로 그렇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 넘어가고요. 우리는 어떻게 노란색을 느낄까? 그래프를 보면 노란색 단색광이 눈에 들어온다고 칩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녹색 적 원뿔 세포와 녹 원뿔 세포가 같이 서로 어느 정도 반응하여 우리가 노란색으로 느낀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볼까요? 자, 노란색이 들어온다 칩시다. 내 눈에 노란색이 들어온다. 노란색이 한 이 정도 되는 파장이네요. 그럼 노란색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요거와 요게 반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건뿔 세포가 요만큼, 노건뿔 세포가 요만큼 반응을 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이 그래프가. 그러면 내 눈이 뭐라고 느끼게 되는 거다. 그걸 노란색으로 느끼게 된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노란색 원뿔 세포, 즉 황원뿔 세포라는 거는 따로 없는 거죠. 없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RGB, 그러니까 저건뿔 세포, 노건뿔 세포, 청원뿔 세포만 어느 정도 반응하는 정도가 적절히 조절되면 우리는 여러 가지 색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의 모든 가시광선 영역의 빛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어떠한 단색광이 들어오더라도 정록 청원뿔 세포가 반응하는 정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구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뇌가. 어느 정도 힌트가 되었으리라 생각된다. 우리가 왜 빨간색 빛과 녹색 빛이 동시에 들어오면 구분을 못하냐면 빨간색 빛은 저건뿔 세포를 자극시키고 녹색 빛은 노건뿔 세포를 자극시키는데 이것이 동시에 일어나면 뇌는 빛이 두 가지가 들어온 것인지 노란색 단색광만 들어온 것인지를 구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죠. 노란색 빛이 들어오면 노란색으로 느낍니다. 그런데 이렇게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빨간색 빛 같은 거를 이렇게 쏴서 이렇게 느끼게 하고 녹색 빛 같은 것을 이렇게 쏴가지고 여기를 느끼게 하고 그러면 이렇게 유사하다는 거죠. 이쪽으로 유사하다. 얘가 반응하는 거랑 약간 유사하게 노란색 빛이 들어왔을 때의 느낌과 유사한 흡수율, 즉 흡수율이라는 거 이게 반응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반응을 가짜로 만들어주는 거죠. 노란색 빛이 들어왔던 것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빨간색 빛과 녹색 빛을 적절하게 조절해서 쏴주면 우리 눈이 노란색 빛이 들어왔을 때 노건뿔 세포와 저건뿔 세포가 반응했던 것처럼 만들어줄 수가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럼 우리 눈은 깜짝같이 노란색으로 느끼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노건뿔 세포와, 그러니까 저건뿔 세포와 노건뿔 세포와 청원뿔 세포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얘들이 자극을 받는 거예요. 그럼 우리 뇌는 그거를 색깔로 느끼는데 노란색이 들어오면 얘랑 얘가 예를 들어서 50대 50으로 반응을 한다 칩시다. 그럼 우린 그걸 노란색으로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꼭 노란색 빛이 들어와야 되는 겁니까? 아니죠. 적색빛과 녹색빛을 50대 50으로 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거 역시도 어떻게 느낀다? 그렇죠. 노란색으로 느낀다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뭐 1대, 2대, 3, 뭐 0대, 10대, 뭐 30 이런 식으로 다양한 비율을 만들어줘서 얘네들을 자극시켜주면 우리 눈은 다양한 색깔로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식이라는 거죠. 다음 시간에 이제 계속 얘기를 하겠지만 그런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화면 있죠. 컬러 화면, TV, 컴퓨터 모니터, 그리고 휴대폰 이런 것들이 다 그런 방식으로 우리 눈을 속여서 색깔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다음 시간에 연장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